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표현한 부분이 논란이 일자 어제 SNS를 통해서 이게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이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단 이 발언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이재명 대표는 의도한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은요.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사전에 굉장히 의도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에 대해서 이런 강성 발언, 좀 비하적인 발언을 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를 의도했던 측면이 있고요. 또 이런 발언을 한 곳이 법정에 출석을 하면서 그 법정 앞에 있는 기자들한테 한 말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런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을 좀 표현하면서 강성 지지층의 또 지지를 유도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부 언론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 의원의 생각도 들어보죠. 예, 그 상대방의 반론은 묻지도 않은 채 이제 일부 정치 검찰들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받아쓰기 하는 일부 법조 출입 기자들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표현을 할 때 시간상 또는 장소적인 제약에 인해서 전체 언론에 대한 비판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고 이제 유감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SNS 통해서 밝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 우리나라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예, 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 언론인 비하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 제소를 하려면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박규택 의원께서는 이 제소에 동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고요. 예. 그 특위를 통해서 국민의힘 자체에서 윤리위 제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만약 개혁신당 쪽이나 다른 정당에서 이런 또 제의가 온다면 저희 당과 같이 제소하는 방안도 또 검토할 예정이고요. 예, 천하람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이 제소에 동참을 요구했거든요. 여당에게는 해병 특검법 표결 등에서 소신을 요구하지 않느냐, 민주당에서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애완견 표현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지금 발언을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이렇게 내로남불 주장은 좀 저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 우리 그 검찰에서 그 검찰 출입 기자, 법조 기자들에게 검찰발 단독 기사들을 이렇게 주면서 사실은 돌아가면서 언론사들을 약 길들이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과 동시에 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 이화영에 대한 그 대북 송군 사건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검찰의 칼끝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인데 그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그 피의 사실을 공표라든지 수사 기밀 등으로 의심되는 내용들이 보도로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언론에 받아쓰기로 해서 피해자를 입은 입장에서 그것에 동조하는 것은 그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박 의원의 고발을 검토하기로 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박균택 의원이 아마 고발할 예정이라고 예.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좀 몇 가지 지적할 지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재판 중인 사건 아닙니까? 재판 중인 사건에 증거 자료를 유출해서 그것도 그 국민의힘 여당 의원이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준 교사가 맞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너무 좀 그 과도한 지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먼저 좀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 그 녹취록 관련해 가지고는 4개의 녹취록이 있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22일자에 2개의 녹취록이 있고 또 12월 24일자도 있고 그 다음에 1월 달 이렇게 4개의 녹취록이 있는데 그중에 12월 22일자 2개의 녹취록 중을 일부를 이제 3분 50초 분량으로 해서
편집, 왜곡했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전체 분량은 30분 분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30분 분량에 대해서 전체를 공개하라, 그리고 출처를 공개하라라고 비판을 하니까 이제 30분짜리 전체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공개한 그 녹취록을 저희가 확인해 보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 없는 것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그 표현들이 12번 동안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녹취록을 전체를 들어보면 이것이 위증 교사의 증거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무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라고 오히려 보여줄 측면이 대단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박정훈 의원께서 이 녹취록을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취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증거 자료는 검찰이나 법원 또는 당사자 아니면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 취득했다고 한 만큼 그것이 만약에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서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출처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이 2018년도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에서 그 검사 사칭에 대해서 상대방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자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고발을 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1심,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 무죄 판결한 판결의 그 이유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께서 그 경기도지사 선거 이전부터 일관되게 그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어떠한 특별한 동기라든지 이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판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진성 씨라는 그 사람의 증언이 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 김진성 씨에 대해서 그 위증을 교사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이 말씀까지 덧붙여 드립니다. 예.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 자료를 유출해서 좀 과도한 지점이 있다. 오히려 무죄로 볼 지점도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글쎄요, 좀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녹음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번 공개된 적이 있어서 다 봤는데요. 그 공개하기 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는 거친 이후에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 녹취한 파일을 어떻게 입수하고 공개했느냐, 그것을 문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슈를 조금 전환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 녹취록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런 주장을 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위증이라고 하는 것과 위증 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이 그 증언을 앞둔 증인에게 사실은 접촉하거나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에서는 굉장한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증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주 장시간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증인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줘요. 증인에게 이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물론 그럴 때 이렇게 거짓말을 해달라 또는 이렇게 위증을 해달라 이렇게 말은 하지 않겠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녹음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을 되게 조심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기억이 잘 안 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증언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의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 변론 요지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 하는 것은 뭐 누가 들어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것도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때에 뭐 비밀스럽게 좀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는지 몰라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이 변론 요지서에 있는 그 주장 내용대로 법정 가가지고 진술해달라는 취지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안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원래 이 사안을 포함해서 다른 사안과 함께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었고요. 그 전에 21대 국회 때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사안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한 증거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소명이 됐다. 이런 전제하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지금 위증을 했다고 하는 김진성 씨도 본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증 교사 부분도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다른 사안들보다는 먼저 결론이 내려질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유력한 증거들 때문에 유죄의 심증이 굉장히 강하게 가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좀 덧붙이면 이게 지금 7월 달에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8월 달, 9월 달 정도에 이제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위증을 했느냐의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정할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여당의 의원이 그 검찰의 공소장이 제기된 검찰이 주장하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위증 교사가 맞다라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그 공지를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지금 먼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원래는 2002년도에 벌어진 검사 사칭 문제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고발이 이루어진 거라서 사건이 16년 전에 발생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그 처음에 분당 파큐브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서 그거를 파헤치고 있는 KBS PD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인권 변호사로서 시민 운동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런 의혹들을 같이 파헤치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그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던 당시에 국민의힘의 소속이었던 김병량 성남시장으로부터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김진성 씨는 그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 비서였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오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피소당한 입장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억 안 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 변론 요지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그리고 방어권의 일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영역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보겠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어대한 기류 속에 당내 견제도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친한계 장동혁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이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공식화를 했습니다. 자, 곽규택 의원님은 한 전 위원장의 출마와 이 어대한 기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다음 주 이제 월, 화 이제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되니까 아마 이번 주말 빠르면은 금요일이라도 아마 출마 선언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당 안팎에서 보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어대한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전당대회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거든요. 예. 당권 경쟁에 있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고요. 그 시간 동안에 안팎의 각종 이슈들 이런 것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라든지 견해 또 국민 여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뭐 충분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거란 것은 항상 마지막에 투표함을 까봐야 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네, 예. 자, 민주당에서는 한나땡.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현정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나땡이라는 것도 일부 의원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 사실 뭐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뭐 그 여당을 이끌어갈 비전이라든지 국정 운영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받기보다는 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든지 야당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서의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도 뭐 2조 심판론 등으로 갔다가 결국은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그 민생 경제는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수직적 당정 관계는 어떻게 바꿀 것이며 각종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종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들을 좀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친윤계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나 의원을 지원할 거란 이런 좀 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의원이 이제 정면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보면 같은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끼리도 사실 뭐 누가 친한이다, 누가 친윤이다 이런 게 사실 명백한 구분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오히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비윤, 비한 쪽에서 이제 당권 경쟁을 보고 아마 선택을 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님 입장에서는 사실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입장에서 친한으로 분류되는 몇 분 빼고는 뭐 비한이든 친윤이든 비윤이든 그런 분들의 지지를 다 안고 가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뭐 친윤계와 연결 지어가지고 이 당대표 출마를 이야기한다면 아무래도 비한 쪽의 의원들이나 지지층에 대해서는 확장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관련 없이 본인은 전반적인 당의 지지층을 끌어안고 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예. 특정 계파에 줄 안 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 나 의원이 친윤계가 나 의원을 지원할 거란 이런 지금 그 설들이 좀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른 당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의 그 지금 태도가 스탠스가 전략적 거리두기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친윤 의원들과의 뭔가 이렇게 약속 대련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친윤 인사들 중에서 당대표 후보가 없다는 것은 지금 알려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구도는 그 친한대 비한 이 구도로 가서 친윤들이 비한을 그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는 이런 구도를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이제 뭐 저기 이번에 전대 룰을 바꿔서 2대8로 그 여론을 20% 반영하고 그 당원 이제 80%를 개정했다 하더라도 역시 역선택 방지 조항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를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뒤집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자 국회 원구성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지막 제안이라면서 새로운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면서 맡자는 건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또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김현정 의원께서는 이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 그 제로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 생각합니다.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21대 때에도 똑같았거든요. 저는 법사위에 했다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결국은 법사위에서 그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각종 의혹들에 대한 특검법을 방탄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됐던 법안들 또는 비쟁점 법안들, 각종 민생 법안들을 법사위를 열지 않음으로 해서 무산시킨 것들이 반복돼 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심판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그 민생 법안들이나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이지 여야 간에 뭐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1년씩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국민의 뜻과도 좀 민심과도 더 동떨어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받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받을 네.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원구성에 대해서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법사위를 보는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시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여야 간의 원구성 협상을 하다가 결국에는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이 쟁점이 됐었다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러면 법사위원장만 국민의힘이 맡게 해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보의 여지가 있다고 했음에도 민주당에서는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이 법사위원회 자체가 자칫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너무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사검사나 판사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수사에 대해서 뭐 민주당 측의 그런 요구 사항이 안 받아들여진다 해가지고 또 특검으로 가겠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사위라는 자리가 국회의장과 서로 간에 1당과 2당이 다른 당에 맡음으로써
법안 통과에 있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하지만 특히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자체의 역할이 특정 당 대표의 방탄용으로 또 개인 로펌처럼 활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안한 그 1년씩 돌아가며 맞자 하는 부분도 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일단 양보안을 제시를 한 건데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던져졌으니까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이번 주말을 양당에 제시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 받을 가능성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으로 보나 뭐 또 실리로 보나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는다 이것은 지금 쟁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지난번 21대 국회처럼 민주당에서는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잘 다 독식하더라도 결국에는 법사위 운영이 자리 내줄 수 없다. 이렇게 결론 짓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18개를 독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여야 간에 협의를 좀 하고 있고 지금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도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셨던데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완료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지 예. 않으면은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지금 7월 4일까지가 임시회의 기간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결정을 내겠다라는 이제 그 명확한 입장을 지금 발표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그 5월 달에요.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계 부채가 6조 원이 폭증을 했고요. 가계 대출의 빚이 1,100조에 다다랐습니다. 정말 고물가로 민생은 지금 파탄나고 있거든요. 이런 민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 정부 여당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7개의 상임위가 11대 7은 이제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된 것이고 11개 상임위 안에 법사위와 운영이 그리고 이제 과방위 3개가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상임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운영위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법사위 예, 같은 예. 경우는 각종 의혹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민생법을 발목 잡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21대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보여준 것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것이고 오히려 국가의 운영과 경제,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상임위는 7개 상임위 남겨둔 상임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방이나 외교라든지 산자이라든지 정무이라든지요.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그 국민들을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전향적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국민들로부터 또 신뢰도 회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